통계도 추정하겠습니다. 통계 마지막 단원 통계도 추정. 문서는 센스를 발휘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패딩 그래서 잘 하고 왔어. 자, 예를 들면, 자, 얘기를 시작해보자. 선생님이 언제까지 하고 해야지? 그러면 올해 수능 끝나고 대학 가면 그만할까?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수업했는데 여기 아무도 없으면 이제 그만해야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야심차게 생각해둔 사업이 하나 있는데 형광등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그래. 저거.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이었는데 저기 케이스에 정부 케이스에 수명이 다 써져 있어요. 수명을 체크하려고 정부를 다 만든 거를 가지고 다 측정을 했어요. 이렇게 10만 개를 찍었는데 10만 개를 측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게요? 정부를 10만 개 만들었는데 그 정부의 수명을 체크하기 위해서 10만 개를 다 측정을 해버렸대. 그럼 어떻게 돼? 망하죠. 10만 개 다 측정하면 못 팔 거야. 수명 다 된 정부를 팔 수는 없잖아. 그죠? 아니, 맛이 다 간 정부를 팔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10만 개를 다 측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1000개를 선생님이 만든 걸 샘플을 뽑아내서 그거를 수명을 체크하겠죠. 그 샘플을 그 수명을 가지고 이 집단 전체 거 10만 개의 수명을 추정을 하겠죠. 근데 그런 단원이에요. 통계적 추정이 필요한 거죠. 맞잖아. 그리고 암보험 예를 들면 암보험 만들었어. 암보험을 만드는 그런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보험 설계사 하면 그런 거야. 보험 팔러 다니는 사람을 설계사라고 하는데 그런 설계사 의미가 아니라 보험 상품을 아예 만드는 거죠. 그러면 뭔 조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잘못 만들면 어떻게 돼? 소비자에게 많이 돌아가게 되면 회사가 망할 거고, 그죠? 소비자에게 너무 안 돌아가게 하면 상품을 안 가입하겠죠. 그러니까 적정하게 소비자들이 좋아하면서도 회사에 이윤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을 만들려면 어쨌든 샘플 조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샘플을 가지고 전체 집단을 추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어요? 자, 갑니다. 예를 들면 그래, 광교고등학교 반이 몇 개 있어? 너네 학교 반 10개? 10개 정도. 이건 몇 개 있어? 12개? 오, 이거 더 많아? 창현고는 14개? 하도 오래전이라 이렇게 예를 들면 10개 반이라고 해보자. 10개 반 1, 2, 3반, 4반, 5반, 뚜뚜뚜뚜 9반, 10반 이렇게 됐습니다. 수학시험을 봐서요. 이거 수학시험을 봤어. 한 300명 되겠네. 10개 반이면 이 300명의 평균은 누가 낼 수 있어요? 수학시험에서 수학 선생님이 내겠죠. 맞잖아. 수학 선생님이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수학 평균을 내겠죠. x는 수학 점수입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낼 거야. 근데 선생님 몇 반이야? 10반이야. 수학 담임 선생님이 무슨 과목이죠? 영어 선생님을 내. 근데 소인의 영어 선생님이 오지랖이 좀 넓으셔서 자기네 반 수학 점수를 평균을 낼 수 있죠. 자기네 반 평균만 낼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낼 수 있죠. 그러진 않으시지만 그럴 수 있잖아. 소인의 담임 선생님이 전체 평균과 전체 분산과 전체 표준 편차를 낼 수는 없지만 자기네 반 애들의 수학 평균을 낼 수 있을 거라고요. 점수를 다 더해서 나누기 30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그 샘플이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표본이라고 해. 얘 이름이 표본이에요.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평균이라는 용어를 배운 게 이거 있었어요. 평균 이런 게 우리가 배웠던 평균의 용어였습니다. 그죠? 이것도 평균, 기대값도 평균, 이런 용어를 배웠었는데 얘도 평균이에요. 얘 이름 뭐냐? 표본 평균이 됩니다. 표본 평균. 그러니까
10반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시지만 우리 반의 수학 점수를 평균을 한번 내보고 싶어. 그러면 이게 샘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10번. 이 전체 집단가 아니라 자기네 반만 평균을 냈으니까 그거를 샘플 평균 안 하고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고요. 본기가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요 기호 잘 봐야 돼요. 10반의 평균을 표본 평균 이렇게 합시다. 10번째. 근데 그걸 보고 일반 담임 선생님도 자기네 평균을 냈어요. 이것도 표본 평균이죠. 그러면 이 표본 평균하고 이 표본 평균은 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일반 평균하고 10반 평균이 같아야 달라요. 너의 생각 어떠니? 일반의 평균과 10반의 평균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확률이 훨씬 높네. 아니 일반 평균하고 어떻게 10반 평균이 어떻게 같아?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럼 얘랑 얘랑은요? 얘랑 얘랑은 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체 평균하고 얘는 전체 평균하고 얘는 10반의 평균이 같아야 달라요. 어려웠니? 아니 전체 우리 학교의 평균하고 우리 10반의 평균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근데 너네만 좀 공부 좀 하는 거 아니야? 못 하는 거 아니야? 좀 해. 그럼 얘가 높겠지. 공부 잘하는 건 있잖아. 공부 좀 높겠지. 얘가 얘보다 좀 크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되는데 얘 이름이요 평균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평균 분산이고요. 얘는 표준 편차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샘플 표본을 하나 꺼내오잖아요. 그럼 얘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 모평균으로 바뀝니다. 원래 뜻이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바뀌어요. 용어가. 그러니까 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땡땡땡 학교의 전체 수학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데 그냥 얘네 있을 때는 그냥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어떤 한 반의 샘플 표본의 평균을 구하기 시작하면 얘가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원래 거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거. 표본이 하나 생기는 순간 얘 이름은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로 바뀌어요. 표본에 생기는 순간. 근데 표본은 봐봐요. 표본은 일반 평균, 이반 평균, 3반 평균 뭐 이렇게도 있겠고 10반 평균도 있겠고 또 어떤 평균도 낼 수 있냐면 남자들의 평균, 여자들의 평균 이렇게 낼 수 있겠죠. 키가 170보다 큰 새끼의 평균, 170보다 작은 새끼의 평균, 광교의 일동 평균, 이동 일동 평균 뭐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표본 샘플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샘플들은 무한히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표본들의 다시 평균을 냈어요. 표본들의 평균을 다시 냈습니다. 이것도 평균이에요. 자, 이름 설명할게요. 얘 이름 뭐라고요? 표본 평균. 얘 이름은 뭐라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됩니다. 우리 평균의 기본 다 배웠어.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이름 잘 아셔야 돼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얘는 표본 평균. 그러면 요 10반의 분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반 자체에 아까 선생님이 구한 이 10반의 평균도 있을 거고 10반의 분산도 있을 거고 10반의 표준 편차도 있을 거라고. 이건 10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얘는 뭐래요? 이런 표본들이 엄청 많을 텐데 이 표본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거에 다시 평균을 내는 겁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우리가 지금 배울 단어는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를 다루는 거예요. 요거를. 응? 요거. 그러니까 얘랑 또 얘는 다르고 얘랑도 또 다른 거지. 다시 한번 이거는 원래 평균. 원래 그 집단의 평균이고 하나 어떤 샘플을 갖고 와서 구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용어 진짜 용어 헷갈려서 그래. 근데 계속 얘기해 주면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 이름이 표본 표준 편차예요. 표본 표준 편차. 자, 이것 때문에 재수한 친구도 같다. 이거랑 이거랑 헷갈려서 여러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용어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얘는 뭐냐?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예요. 갑니다. 얘는요 모평균과 같아져요. 얘는요 분산을 n으로 나눈 값이랑 같아지는데 n은 뭐냐?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얘기한 거는 30명을 출연했죠. 30명이 표본의 크기예요. 몇 명을 뽑아냈냐 이거야. 표본의 크기는 몇 명을 뽑아냈냐 이거지. 전체 300명 중에서 30명을 뽑아냈어. 그럼 이 30명이 표본의 크기가 돼요. 표본의 크기를 분산으로 나눈 값이 되고요. 표준 편차는 어차피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잖아.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걸 가지고 다루는 내용인데 공경이 요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좀 더 이제 헷갈려요. 그러면 정기분포가 우리 앞에서 정기분포를 배우고 왔는데 정기분포가 총 3, 4가지가 되는데 그걸 오늘 배운 다음에 싹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뭐 요거 한 번 들었는데 한 번 더 이따 설명할 거야. 그러면 우리 교재로 들어와서 이제 모집단과 표본이 뭐가 되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12쪽 모집단과 표본.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어. 전수조사는 전체를 조사하는 거야, 얘들아. 전체.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조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전체를 조사해야죠. 그런 걸 전수조사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요즘에 맨날 이게 설문조사 하잖아요. 설문조사하는데 5천만 명을 다 조사해요? 아니죠. 한 2,000명, 1,000명 조사하잖아요. 이건 뭐?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 표본조사.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거예요. 전수조사.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에서 일부분을 택하여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 샘플이라고 보통 하면 되지만 샘플이라는 용어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다?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2번 모집단과 표본. 표본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조사하기 위해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하고 또 표본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 한다. 몇 명 뽑았냐가 표본의 크기가 된다. 표본의 크기. 그 표는 n이라고 나타냅니다. 표본의 크기.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평균 수명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중 1000개를 임의로 택하여 그 수명을 조사할 때 모집단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체의 전구가 되겠고 표본은 조사하기 위해 임의로 택한 1000개의 전구가 되겠으며 표본의 크기는 1000이라고 합니다. 그냥 읽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임의 추출. 모집단에서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걸 임의 추출이라 한다. 이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한번 추출된 대상을 되돌려놓고 다시 추출하는 복원. 자, 한번 뽑았습니다. 원래 걸 복원시켰다 다시 뽑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우리 학년에서 배웠잖아. 다시 넣는 걸 복원한다. 복원 추출. 처음에 뺐던 거를 다시 넣지 않고 뽑는다. 비복원 추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숫자 1, 2, 3이 각각 하나씩 적힌 3장의 카드를 모집단을 할 때 크기가 2인 표본을 다음과 같이 임의 추출하는 경우에 있으면 한 개씩 보복원 추출한다. 자, 1, 2, 3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처음에 뽑을 때도 3가지가 나오겠죠. 복원 추출이니까 뽑았던 걸 다시 넣었어요. 두 번째 뽑을 때도 3가지가 나오겠죠. 모든 경우도 3 곱하기 3, 9가지가 되겠지. 근데 비복원 추출은 한 개씩 비복원 추출한다. 처음에는 3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처음에 뽑았던 거 넣지 않았으니까 2가지가 나오겠죠. 3P2가 되겠죠. 3 곱하기 2, 6가지. 동시에 추출한다. 동시에 2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3C2가 되겠지. 6가지 이렇게.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네. 필수예제 1번까지는 그냥 문제를 쭉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다음 보기 중에 표본조사가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는 게 있는데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만 있는 대로 골라야 겠습니다. 타이어 수명조사. 타이어 수명조사는 당연히 표본으로 해야 되겠죠. 타이어 수명을 다 측정해버리면 못 팔아. 할 거 없겠죠. 그래서 타이어 수명조사는 표본조사로 해야 되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시청률 조사도 마찬가지로 샘플로 몇 개 하겠죠. 그죠?
전국에 있는 텔레비 보는 사람 다 조사해서 언제 한 달도 넘게 걸리겠다. 그죠? 이것도 표본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총 인구를 조사할 때는 전수 조사해야 되겠죠. 병역 판정 검사 그것도 샘플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해야 되겠죠. 군대 가려면 다 병무청 가서 신체 검사를 받죠. 본기는 내년에 받겠네요. 우리 여학생들은 물론 안 받겠지만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갑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아까 선생님이 모평균, 표본평균의 평균과 표본평균의 분산과 표본비중 편차 이런 것들을 다뤘었는데요. 네, 갑시다. 선생님 마음이 좀 급해서 바로 우리가 활용하는 내용으로 가볼게. 우선은 여기서 다시 한번 공감하는 거. 그래. 다른 일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완전 이해됐다고 치고. 자, 올해 수능 날은 언제죠? 올해 수능 며칠 날 봐? 수능 다 안 보실 거예요? 수능 며칠 날 봐? 12월 4일. 12월 3일? 12월 3일 날 수능 본답니다. 뭐지? 코로나가 대유행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 어쨌든 이때 봐야 되죠. 12월 3일 날 수능을 봐요. 수능을 볼 겁니다. 대략 60만 명이 봐요. 대략 60만 명. 재학생 45만 명, 재수생 15만 명. 근데 조금 줄여서 한 55만 명 볼 것 같은데 재학생 40명, 재수생 15만 명, 한 55만 명 볼 것 같습니다. 수능 누가 내죠? 수능 시험 문제 누가 내? 평가원에서 내요. 평가원에서 수능평가원. 수능평가원 내서 냅니다. 얘는 무슨 대화 같은 수능 어디서 내니? 청와대 막 이러지 마시고 수능 내는 곳이 있어. 수능평가원. 그래서 수능평가원에서 수능을 내기 때문에 모의고사 중에도 올해 볼 모의고사 중에서도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하잖아. 그게 수능 내는 곳에서 내는 거예요. 네? 나머지 우리가 원래는 봤어야 될 3월, 4월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뭐 이렇게 내잖아요. 어쨌든 그런 모의고사도 중요하지만 사설 모의고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수능 내는 곳에서 출제하는 수능평가원 모의고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6월,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거기서 평가 내면서 내기 때문에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입시 진학도 해주고 해주죠? 네. 그래서 12월 3일 날 시험을 다 보면 12월 3일 날 시험을 다 보면 그 시험지를 싹 다 걷어가죠. 답안지나. 네. 어디로 걷어가요? 평가원으로 다 걷어가요. 그래서 이 수능 점수에 이 60만 명이라 합시다. 60만 명 전체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들을 낼 수 있는 거는요. 평가원에서 낼 수 있어요. 저거는. 그쵸? 근데 봐봐. 시험 끝나고 6시도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뭐 등급 다 발표하죠. 막 1등급, 2등급, 3등급 하잖아요. 발표 당일날 막 하잖아. EBS도 하고 메가스터디도 하고 이투스도 하고 진학사에서도 하고 비교 상징 또 하고 뭐 이렇게 쭉 발표하잖아요. 그럼 걔는 뭘로 발표하는 거야? 얘네 시험지는 평가원에서 다 걷어가 버리는데 자기네 샘플이 있죠. 메가스터디는 자기네 샘플이 있어요. 자기네 샘플이. 진학사도 자기 샘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들이 계속 입력해 주니까. 애들이 입력해 주는 거야. 애들이 자기 점수 이렇게.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죠. 재수생들은 시험 끝나면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담임 선생님한테 다 점수 보고하죠. 그래서 그런 샘플들을 가지고 메가스터디에서 막 등급 발표를 합니다. 등급 발표할 때는 뭐예요? 평균도 나오고 분산도 나오고 표준 편차도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표본 평균이죠. 메가스터디가 어떻게 전체 자료를 어떻게 갖고 와?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메가스터디 자료죠. 표본 평균. 이트수도 하죠? 이트수. 진학사. 비교하세요. 뭐 이렇게 막 합니다. 다 평균. 새로 나보는 해야 안 해요. 새로 나온 평균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샘플이 무슨 점수 알려달라고 점수 알려주시고 우리는 죄송하지만 내지 못해요. 수능 끝나면 연락 두죠. 대학 합격할 때까지 연락을 안 해요. 대학 합격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와요. 그치 소희야? 선생님도 무서워서 연락 못해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자기네 표본을 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랑 사실은 같을 수가 없죠. 60만 명 전체의 평균을 낸 거랑 자기네 갖고 있는 메가스터디 평균을 어떻게 갖기는 평균을 갖지 않죠.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집단에서 그 만약에 메가스터디에서 1000명의 샘플을 가지고 평균을 냈다면 표본의 크기는 1000명이라고 하는 건데 걔네의 표준 편차입니다. 표본 표준 편차. 제곱했으니까 표본 분산. 얘는 뭐? 표본 평균. 동의하시죠? 이러한 표본이 엄청 많다고 이 표본이 무한계라고 봤을 때 갑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낸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돼요. 이름이 이름 다르다.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를 어떻게 구하냐? 얘는 모 평균과 같다라고 푸는 거고요. 다시 한번 모 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는 겁니다. 루트 n, 루트 씌웠어요. 루트 n분의 표본 표준 편차가 되죠. 미안하지만 이 공식은 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대표적인 문제 하나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갑니다. 저기 보셔요. 저기 필수제 3번 갈 거예요. 118번. 자 118번 갑니다. 118쪽 118쪽에 요거 연습 엄청 많이 할 거야. 자 문제 읽어볼게. X가 선생님처럼 씁니다. 정규분포 우선. 자 어느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의 제자리 멀리뛰기. 자 고등학교 전체 여학생의 X는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인데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전체는요. 근데 이 고등학교에서 이미 추출했대요. 몇 명을? 25명을 뽑아냈다 이 뜻입니다. 자, 25명을 자, N입니다. 25명을 이미 추출했어요. 그럼 변수가 바뀌어요. X바가 됩니다. X바가. 표본이잖아.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변수가 x라고 해서 여기 x 값 쓰는 거 아니라 뭐 쓰는지 아니? x의 평균을 쓰는 자리예요. 변수가 x라도 x의 평균 쓰는 자리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x바지만 x 바값을 쓰는 게 아니라 x바의 평균을 쓰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같다고 시작하는 거죠. 120이 됩니다. 120 똑같아요. 평균, 모평균 120, 표본 평균의 평균 120 같아요. 근데 얘는 구해야 돼요. 자, 얘는 구해야 됩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여기 분산이 100이지 분산이 100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겁니다. 표본의 크기 n 25로 나눴어요. 4죠. 은서 여기 있는 게 분산이라는 뜻이야. 다시 설명해 줄게. 분산 100 여기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으면 평균이 120이라는 얘기고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표준 편차 제곱 쓰는 자리니까 그럼 분산은 100이 되겠죠. 근데 자, 이 25명을 추출해 버렸습니다. 그럼 변수가 바뀐다 그래서 x바가 정규분포 여기가 120 표준 편차 여기다 루트 씌운 거죠. 2가 됩니다. 2의 제곱을 따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 공식에 의해서 정규분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새로운 정규분포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얘는 뭐라 해서 풀어야 된다? 표준화해서 풀겠죠. Z가 정규분포 0, 1 제곱에 따른 거다. 이거의 의미, 의미 제곱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자료를 표준화하면 평균은 항상 0으로 만드는 거고 표준 편차는 항상 1로 만드는 게 표준화예요. 평균이 0이고 표준화 1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표준 정규 분포를 보고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문제를 풀겠다 이런 뜻이죠.
표준 정제분포표를 보고 문제를 풀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으로 우리가 이건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공식에 의해서 다시 써드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아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는 거예요. 가르쳐 줍니다. 몇 명을 추출했다, 이미 추출했다 그러시면 변수를 바꿔 써야 됩니다.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 해볼게. 봐봐. 그래서 뭐라 그랬냐? x바라고 나왔습니다. 115 이상 124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얘는 다 어떻게 해야 되냐? 표준화하는 겁니다. 표준화 할게요. 자, 요 변수 자리에 z를 쓰는 거지. z. 변수, 여기 변수야. 마이너스 우리가 구한 평균, 변수 마이너스 평균, 표준 편차, 새로 구한 2로 구합니다. 변수 마이너스 평균, 표준 편차 2로 구합니다. 이렇게. 그럼 표준화하는 방법도 똑같네. 근데 얘를 보고 표준화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가르쳐 준다고. 당연히 틀리겠지. 어떻게? 우리가 새로 구한 x바, 표본 평균, x바가 정규분포. 우리가 새로 구한 거 가지고 표준하시면 됩니다. p 마이너스 2.5네요. g 2네요. 자, 무덤을 그려야죠. 이거 운서가 들어가는 무덤이야. 알겠지? 이렇게. 어디서 보긴 봤었지? 처음 봐? 이런 거 처음 봐? 알았어. 설명해준다 이거. 쫄지 말고. 자, 여기다 쓰시고요. 마이너스 2.5부터 2까지였습니다. 네, 마이너스 2.5부터 2까지. 표를 보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 표는요. 그래서 표 봐봐. 2 찾아봐봐. 2. 여기 2. 이 뜻이 뭐냐? 0부터 2까지의 면적이 0.477이라는 뜻이야. 그 표가 알려준 게 이거예요. 0.477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0부터 2.5까지 대신 읽으면 돼.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아. 2.5 읽어봐. 0부터 2.5까지 먼저 뭐라 써 있어? 2.5? 읽어보라고 똑같죠. 0.4938이라서 0.4938이라고 쓰여 있네요. 더하시면 되겠죠. 네, 가겠습니다. 다하니까 0 1로 올라갔습니다. 1 또 1로 올라갔습니다. 7 또 1로 올라갔습니다. 9 0.9710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유제 3번, 문제 3-1번까지 해드리고 여러분이 낯생으로 가서 다시 복습할 거예요. 유제 3번. 은서야 힘들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힘들지? 응. 두 문제만 더 참아. 선생님이 또 숑숑숑숑 해줄게. 우리 분기 되게 잘하는. 분기야 이해되고 있니? 이거 했던 거는 기억 안 나지? 우리 대답하면 참 좋다. 유제 3번. 주희야. 선생님 뭔 소리 하는지 알겠어. 이거 공식 외워야겠지 당연히. 자 갑니다. 은선 써봐. x가 정규분포 여기 있는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쓰는 거예요. 저걸로 쓰십니다. 얘들아 저기 너네 잘하는 거 아닌데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거 좀 생략하지 말고 좀 써줘. 그 뼈대가 중요해. 왜냐면 정규분포가 사실은 크게 세 문제거든. 오늘 선생님 전체 마무리하면서 정규분포 세 가지 유형을 크게 뼈대까지 해서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자 갑니다. 이렇게 주어져 놓고 이미 추출했대요. 이의 추출. 뽑았다는 얘기예요. 63명만 조사한 거야. 근데 다 제곱수 뽑는다? 아까 25명 뽑았지. 63명 뽑았지. 100명 뽑았죠. 이렇게 제곱수를 뽑아요. 왜냐? 우리 표준편차 쓸 거니까. 루트 씌워야 돼요. 루트. 자, x 바가 됩니다. 변수. 정기분포 71 똑같아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목평균 71과 같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 16의 제곱이죠. 16의 이게 분산이라 그래서 뭐 64로 나누면 되겠네요. 64, 16, 16 약분 4 네.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됩니다. 루트 4, 2가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을 따른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구했고요.
항상 표준화를 푸드입니다. Z가 정규분포 0, 1 제곱에 따를 것이다. 예, 요 뼈대서 좀 써주세요. 자, 우리한테 구하라는 것은 자, 이걸 토대로 X바가 72점 이상, 72점 이상, 75점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거 문제 쓴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다시 표준화합니다. 은선 여기까지만 쓰면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썼지? 요거 한 줄은 써야 돼. 요거 한 줄. 그만 쓰고 선생님한테 잘 감상해. 이거 감상하고 써. 자, 변수 빼기 평균. 얘가 평균인지는 알아야 돼. 평균. 표준 편차로 할 건데 표준 편차가 2인지는 알아야 돼요. 변수 빼기 평균 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면 P 2분의 1 0.5네요. Z 2네요. 무덤 그립시다. 항상 무덤 그리셔서 해결하셔야죠. 0이고 0.5부터 2까지 구하래요. 자, 이 문제는요. 0부터 2까지니까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우리 표에서는 이거 가르쳐주죠. 0부터 2까지 가르쳐줘요. 0부터 2까지 값 0부터 2까지 값 0.477 0.477이라 가르쳐주고 요거 빼셔야 됩니다. 0부터 0.5까지를 빼야죠. 그래야 0.5부터 2까지가 되니까요. 0.1915 0.1925를 빼겠습니다. 6, 10, 7, 5, 3, 10, 8, 2, 0.2857 여기서 요구한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머지 분들은 3-1번 하나만 더 풀어보시고 라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에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걸 쓰는 여기를 쓰는 공간입니다. 봅시다. 아까 우리가 정리해놓은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습니다. M이랑 같고요. 이름 뭐예요? 이름?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얘는 모평균과 같습니다. 얘 이름은 뭐라고요? 얘 이름은 표본 평균. 얘 이름은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이런 거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되겠습니다. 필수의 2번. 필수 2번 가시죠. 자, 이런 표가 있네요. 0, 1, 2.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p, x. x의 변수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변수가 대놓고 x가 0이 뭐고 2이 뭐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1이죠. 자, 이 집단에서 이거는 이제 모집단이에요. 이 변수가 x지 않는 게 모집단이고요. 모집단이고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한 건 이거예요. 봐봐요. 이거의 평균을 구하래요. 어떻게 구했지? 이렇게 구했죠. 이렇게. 저거죠? 이건 뭐랑 같아요? 원래 평균이랑 같아요. 원래 평균이랑 같아진다. 있고 표본의 크기가 4라고 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4인데 이것도 구하래요. 이거의 분산을 구하래요. 분산. 이거를 구하라는 건데 이거는 모분산을 n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이때 표본의 크기를 4라고 했습니다. 표본의 크기. 얘가 표본의 크기 너무 커요. 선생님이 직접 해주기에는 너무 커요. 왜냐면 봐봐. 자, 표본의 크기가 4라는 건 뭐냐면 80이가 처음에 여기서 뽑으면 0 나올 수 있고 1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 있죠. 그럼 3가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도 3가지 나올 수 있고 세 번째도 3가지 나올 수 있고 네 번째도 3가지 나올 수 있으면 3에서 4는 81이니까 81가지를 내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 표본의 크기가 9다
아니, 이다 이러면 선생님이 직접 해드릴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여기까지 나와보시고 요 과정으로 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표본 평균의 평균도 모 평균을 구하면 되고 표본 평균의 분산도 모 분산을 구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평균 구하러 갑시다. 평균. 야, 평균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통계 끝나는 날도 통계로 끝나네. 평균으로 끝나네. 그죠? 갑시다. 4분의 곱합니다. 변수분을 0 곱합니다. 2 곱합니다. 2 4분의 4 이게 되겠죠.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으로 구하죠. 제곱 평균 하겠습니다. 제곱 평균. 제곱 곱하기 0, 제곱 곱하기 2, 제곱 곱하기 4, 평균의 제곱 1의 제곱입니다. 4분의 6에서 4분의 4를 빼서 4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분산은 2분의 1이네. 여기다 넣으면 되네. 여기다. 자, 모평균이 1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평균도 1입니다. 자, 분산이 2분의 1이죠. 모분산이 2분의 1이라고 구했습니다. 뭐로 나눠? 표본의 크기. 4래요. 4. 8분의 1 하면 되겠죠. 8분의 1. 이렇게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유제 2번도 해보겠습니다. 유제 2번. 네, 자기가 해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해보셔도 됩니다. 1, 1, 2, 2, 2, 2, 3, 3. 이렇게 8장의 카드가 있는데 주머니에서 3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표본의 크기가 3이에요. 3장의 이미 추출. 표본의 크기가 3입니다. 그때 표본의 크기의 평균 표본 평균 분산을 각각 구해서 구하래요. 자, 갑시다. x 각각 구하라고 했죠. 합은 아니네. 합은 아닙니다. 네, 각각 구하라고 했습니다. x 해볼게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변수는 1, 2, 3이 나올 수 있죠. 확률을 갑니다. 2 두 개네요. 8분의 2, 8분의 4, 8분의 2, 2게 되겠지. 주머니에 3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할 때 카드에 적혀 있는 평균과 비슷한 거죠. n이 3이라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표본 평균 구하라고 했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하라고 했습니다. 모 평균과 같습니다. 8분의 1, 2는 2, 2, 4, 8, 3, 2, 6, 8분의 16이니까 2가 되겠죠. 얘는 2입니다. 분산 구하라고 할게요. 2분산 구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2분산.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자. 제곱했습니다. 제곱 1, 2, 4, 4, 16, 9, 2, 18 빼기 평균의 제곱 2의 제곱이 되겠죠. 8분의 36이네요. 8분의 36에서 4, 8분의 32를 빼야 되겠습니다. 8분의 4네요.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분산을 3으로 나눠야 되겠죠. 표본의 크기가 3이니까 3분의 2분의 1로 구하는 겁니다. 2분의 1. 문제 1이었습니다. 자, x가 정규분포 10, 64제곱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10, 64인데요. 근데 굳이 8의 제곱으로 바꿨죠. 이건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평균. 무슨 평균? 모 평균이 되겠죠. 모 평균의 차는 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자, 크기가 n 이미 추출했습니다. 자, x 바 평균은 x 바 이걸 구하래요. 이걸 평균 구하래요. 이거는 모평균과 같습니다. 10이죠. 그 다음에 분산이 x의 분산입니다. 이거의 분산이 이쪽의 분산이 얼마가 되도록 25분의 16이 되래요. 25분의 16. 얘는 어떻게 구하게 됐나? 이렇게 구하게 됐죠. n분의 원래 분산으로 구하겠죠. 얘는 원래 분산은 n으로 나눈 거로 구하겠습니다. 25분의 16 n 우리가 구해야 될 거고요. 분산은 64가 되겠죠.
분산을 n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다 4를 곱하고 여기다 8을 곱하면 n은 100이 되겠습니다. n 100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같아서 10이 되겠습니다. 근데 2-2번 자 모평균 50 표본의 크기 n인 표본의 크기 n인 이미 추출했을 때 이거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0.5 이하가 되도록 하여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어야죠. 원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구합니다. 이게 0.5 2분의 1 이하라 이렇게 되죠. 이게 2분의 1입니다.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자, 루트는 1로 곱하고 저로 곱하면 루트 n은 20 이상이 되어버리죠. 양변 제곱하니까 n은 400 이상입니다. 400개 이상은 뽑아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0.5 이하가 됩니다. 페이지 넘겨서 진정한 추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공식 이거네요. 이거 가지고 정규분법을 풀었고요. 이제 새로운 유형 하나 배우겠습니다.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 자, 다른 말로 하면요, 모평균의 범위예요. 모평균의 범위.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할 거예요.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고등학교 10개 반이 있는데 10반의 표본이라는 10반의 평균을 가지고 이 전체 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거야. 추정. 그게 추정이잖아. 그 말을 모평균의 범위라고 하지 않고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우리 책에서는 신뢰 구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려면 모평균의 범위와 모평균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표본 평균은 알려줘야 돼요. 표본 평균도 모르고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하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표본 평균 알려줍니다. 표본 평균 주어져 놓고 갑니다. 여기 여러분 모르는 단어 K라는 단어는 몰라요. 루트 n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n은 뭐냐? 표본의 크기. 이해하시죠? 시그마 이거 뭐죠? 표준 편차죠. 알고 있는 용어네요. 표본 평균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구하는 게 모평균의 범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용어 설명부터 할게요. 모평균의 범위를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신뢰 구간 우리 보고 직접 구하라고 해요. 단 표본 평균은 알려주고 구하려고 한다. 몇 개 뽑았다고도 알려줍니다. 표준 편차도 알려줘요. 다 알려줘요. 그럼 K는 뭐냐? K를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신뢰도 상수라고 해요. 신뢰도 상수. 우리가 보통은 두 개 써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보통 두 가지를 쓰는데요. 95% 신뢰도로 조사하라고 합니다. 신뢰도로 조사. 이 개념이 뭔지는 알아야 돼. 그럼 95% 신뢰도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따가 100%짜리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0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히 풀고 있는 그겁니다.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에요. 요 넓이를 요 면적이 0.95인 거를 95% 신뢰도라고 합니다. 0.95의 면적이 되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문제에 Z의 절대값이 1.96이 0.95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게 뜻이 뭐냐면 요 뜻이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면적을 뜻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인 걸 뜻해요. 얘가 동의하시죠? 얘가 0.95라고 문제에서 가르쳐줘. 그럼 얘가 뭐냐? 95% 신뢰도, 얘가 95% 신뢰도에 대한 상수입니다. 신뢰도 상수. 문제에 이렇게 주어지면 95%로 조사하세요. 그러면 얘가 K값이 되는 거예요. 신뢰도 상수.
자, 99% 신뢰도 돼 있는데요. 99% 신뢰도는 다시 마이너스 K서부터 K까지 이 면적이 0.99인 거를 뜻하고, 그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G의 절대값이 2.58, 이게 0.99라 써 있어요. 그러면 99% 신뢰도 상수인데요. 얘가 K 값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이제 이 두 개가 대표 주자니까 선생님은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졌는데, 문제에서 95% 수능에 원래는 이건데 우리가 표준 정규급을 찾아보면 이렇게 가르쳐 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뭐 비슷하니까, 그죠? 그럼 95% 신뢰도 상수 K는 2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는지만 이해하라고 있는 거죠. 95% 신뢰도 상수 여기 있는 겁니다. 95% 신뢰도 상수 이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럼 저렇게도 안 가르쳐 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P 0부터 1.9까지.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알려줘야 되는데 반틈만 알려준 거야. 0부터 1.9까지 하는. 이거 반틈이 되겠죠? 0.47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95%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두 배니까. 그때 얘가 신뢰도 상수입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K서부터 K까지 이 면적이 0.95인 거를 신뢰도라고 하고요. 이게 95% 신뢰도짜리 조사야. 여러분 이따가 네이버에 열어서요. 지금 해봐도 돼. 네이버 한번 해봐. 네이버 한번. 다 핸드폰 안 되니? 여기서 대통령 설문조사 혹시 안 돼? 네이버? 대통령 설문조사 치면 돼. 대통령 설문조사. 저기 인터넷 안 되구나.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거 이제 볼게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 15주 만에 50% 붕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보통 나오는데. 네, 그냥 그거 아무거나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맨 뒤에 이런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요, 맨 뒤에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맨 뒤에 무슨 말이 있냐?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95% 이 설문조사는 95% 신뢰 수준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없으면 그 설문조사법에 위반되는 거야. 항상 자기가 조사를 했으면 몇 명을 조사를 했고 그거는 95%로 조사했는지 99%로 조사했는지를 이렇게 밝혀줘야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모든 설문조사엔 다 이게 있어요. 찾았어? 맨 밑에 있지. 95% 신뢰도. 그죠? 그 95% 신뢰도라는 게 이런 걸 뜻하는 거야. 이런 거를. 일단 선생님 100%짜리 알려드릴게요. 100%짜리. 100%짜리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 이 모평균의 범위, 즉을 다른 말로 하면 신뢰 구간, 우리 책에서는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그러는데 95%로 구하세요, 99%로 구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안 알려줄 리가 없어. 당연히 문제에서도 알려줘. 그러면 95% 신뢰도 상수 K가 여기 있는 게 신뢰도 상수 K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1.9를 넣어서 계산하셔야 돼요. 여기다 1.9를 넣어서 계산을 하라는 뜻이에요. 문제 가르쳐줍니다. 99%로 조사하라 그러면 이때끼를 넣으시면 돼요. K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니? 얘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대? 모평균을 추정하라 그러면서 표본 평균을 알려준대 안 알려준대? 예. 알려줘. 얘 지금 방금 알려준다며? 95%짜리 1.5 우리가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알려준다며? 몇 명을 뽑았는지 알려준다며? 표준 편차도 알려준다며? 다 알려줘요. 하나도 안 알려주는 거 없고 다 알려줘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필수예제 4번. 자, 전국에서 고등학교 야구선수 100명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선수가 100명이 넘고요. 고등학교 야구선수 전체 중에서 100명을 추출했습니다. 이때 100명이 N이에요. N 100. 그 문제 가서 100 밑에다가 N 쓰세요. 그리고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공 던지기 조사했더니 평균이 이 평균은요. 여기 평균이라고 했는데 100명의 평균이야.
이 평균은 전체 야구 선수의 평균이 아니라 100명의 평균이 70m래요. 그럼 얘는 뭐냐? 표본 평균이야. 샘플 평균, 표본 평균이 70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전국의 고등학교 야구 선수가 100명일 리 없는데 어쨌든 전체 많은데 그 중에서 100명을 뽑았대. 100명을 뽑았습니다. 그 100명의 평균이 70입니다니까 표본 평균입니다.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 자 문제 조건을 보세요. P, G 1.96이 0.95래요. 그러니까 95% K는 이거라고 가르쳐 준 거고 P, G 2.58이라고 써있네. 문제 쓰고 있습니다. 0.99예요. 0.99의 신뢰도 상수 K는 여기 있는 거 쓰란 얘기예요. 자, K가 알려졌죠? K 알려졌죠? X가 알려졌죠? 네, 표본의 크기 알려졌죠? 표준 편차 알려졌죠? 다 알려줬네. 다 알려줬네요. 안 알려줄 거 하나도 없네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기다 넣을게요. 표본 평균 70. 자, 1번 95%로 조사하는 문제입니다. 빼기 K는 1.96. 95%짜리 K 1.96 곱하기 루트 N 100명 뽑았다며 표준 편차 10이라면서 M 7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12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알려준 거를 저기다 넣으면 돼요. 단 근데 이게 머리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못 풀죠. 저기 머리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 신뢰 구간에 공식이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표본 평균 마이너스 신뢰도 상수 몇 명 표준 편차. 표본 평균 신뢰도 상수 몇 명 표준 편차.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수능에도 다 계산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10분의 10이니까 1.2에 1.2. 자, 존나 어렵다. 이거 계산 진짜 어렵네. 너 그런 생각 없지? 진짜 이거 진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수점 틀리면 다 틀려. 잘 해야 돼. 2, 6, 12, 2, 9, 18, 2, 1, 2, 3, 1, 9, 6, 2, 5, 3, 2, 하나, 둘, 셋. 2.35이네요. 70 빼기 2.352 M 70 더하기 2.352. 그래서 저는 객관식으로 나오니까 여기를 보통 보고 합니다. 또 이걸 또 빼지 말고 72.352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엄청 거창했는데 제목은 그죠? 제목은 거창하지 않니? 뭐 평균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대 이러면서 엄청 거창하게 시작했으나 신뢰 구간은 통계학과가 유명한 직종이래. 나중에 여기 다 문과신데 문과 친구들도 가도 돼요. 통계학과는 문과도 뽑아. 혹시 통계 가서 더 깊은 거 공부하세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모평균의 범위를 우리 책에서 뭐라고 하냐?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평균 마이너스 K 루트 평균 시그마 표본평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99%짜리 해보겠습니다. 99%짜리 99%짜리 2번이 99%래. 70 마이너스 99%. K는 2.58이네요. 2.58 곱하기 10분의 12 모평균 70 더하기 2.58 곱하기 2.2죠. 2.58 곱하기 1.2만 하면 되겠네요. 2.58 곱하기 1.2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 8, 16, 2, 50, 2, 4, 2, 5, 8 그래서 6, 9, 3, 0 점은 이렇게 3.0이네요. 봅시다. 70 마이너스 3.096부터 n 여기다가 3.69를 하니까 73.096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을 자꾸 하려면 저 밑에 봐봐. 여기 유제 4번에서는 99%짜리를 0.475로 가르쳐줬어요. 왜 갑자기 0.475인지 알겠죠? 0.955가 없고 0.475가 있어. 0.475 이게 95%짜리라는 얘기야. 신뢰상수 K 1.96 이게 99%짜리야. 왜?
반틈만 알려줬잖아. 반틈. 그러니까 이것도 99의 반이 되는 거고 95의 반을 나타내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1번 보세요. 우리가 0.95는 원래 표준 정규분포를 찾아도 0.95가 되는 면적은 1.9제곱인데 여기 2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신뢰도 상수 K는 2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한 거지. 우리가 이런 거를 95%는 1.5, 99%는 2.58 이거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95%일 때 여기 있는 값이 신뢰도 상수 K라는 뜻이야. 수능에서 여기가 2 나왔으면 2를 써야 돼요. 나 여기 있는 1.9를 더 쓰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유제 4번, 문제 4-1번은 어차피 이 공식이니까 이 공식을 외워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야 외워질 거 아닙니까? 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필수예제 5번 한 문제 남았습니다. 자, 방금 신뢰 구간을 배웠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자, 저 신뢰 구간을요. 신뢰 구간, 무평균의 범위를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가 x가 3부터 7까지면 이렇게 쓰죠. 범위를. 동의하세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x가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신뢰 구간인데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요. 신뢰 구간의 길이. 3부터 4까지면 길이 어떻게 돼? 3부터 7까지의 길이. 여기서 이거 빼죠. 그 4 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거의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이걸 빼는 겁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자, 문제에 모의고사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와. 신뢰 구간이 알파에서부터 베타인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이렇게 하면 여기 신뢰 구간이 이건데 여기에서 이걸 뺐다는 얘기 이거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이거를 뺀 거죠. 그러니까 x바 없어지겠죠? 여기에서 이걸 뺐으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2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요.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야. 공식 하나만 외운 김에 하나 더 외우면 되죠. 신뢰 구간의 길이 똑같습니다. 이 신뢰도 상수, 표본의 크기, 표준 편차. 자, 여러분이 나중에 통계를 두 번째 배울 때는 선생님이 여기 함정이 하나 아까 이것 때문에 재수했던 친구 있다고 했었잖아. 그 함정을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센 문제 풀다 보면 통계를 좀 깊숙이 공부한 친구들은 질문을 하나 갖고 와야 돼요.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살짝 공부하는 거예요. 필수예제 5번. 어쨌든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대학 입학시험에서 전체 수험생의 논술보다 시험 점수는 표준 편차가 10이고 표준 편차가 10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전체 수험생에는 신뢰도 95%로 조사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뭐야? 2.8 이하가 되도록 그쵸? 대놓고 신뢰 구간의 길이에 그러자 2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신뢰 구간의 길이고 2.8이 되겠죠. 95%로 조사했습니다. 95% 1.9를 가르쳐줬습니다. 2 곱하기 1.96 N은 우리 보고 구하라 그래서 표준 편차를 앞에 10이라 가르쳐줬습니다. 이걸 풀면 돼요. 그래서 루트 n을 1로 곱하고 2.8을 1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2 곱하기 1.96 곱하기 10 2.8 루트 n이 되겠죠. 자, 하나 분모분의 10 곱해서 하나 이동하겠습니다. 28 2 곱하기 29.6에다 15 곱하니까 196이죠. 약분하겠습니다. 약분 14 약분 196이 14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4가 되겠죠. 양변 제곱하면 N은 196명은 196명 이상을 뽑아야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가 되는 거예요. 몇 명 최소 몇 명을 뽑아야 되냐? 196명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면 되는 거죠. 밑에서 보면 유제 5번 보세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4.9 이하. 그냥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근데 밑에 응용 봐봐. 5-1번. 모평균과 표본평균 x바의 차가 이랬습니다. 여기 봐봐. m. 5-1번 표현 봐봐. 뭐냐면 모평균과 x바의 차가 이랬어요. 차는 이겁니다. 이렇게. 요것이 0.86분 0.86분 이하가 되도록 네, 요게도 개념이 뭐지?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저거 한번 봐봐. 여기서 한번 유도해보자. 여기서 한번 유도해볼게. 양변에 x바 x바를 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m x바가 되죠.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실외 구간에서 양변에 x바를 뺀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 자, m x바 절대값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절대값이 있으면 이렇게 풀잖아. 거꾸로. 즉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실외 구간의 반이에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이거 왜 절대값이 있어지냐면 차는 어디에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무조건 씌워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뜻은 저희 보는 것처럼 K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아주 편한데.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실외 구간의 반이에요. 실외 구간의 반.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넣어서 마무리 해볼게. 자, 몇 퍼센트? 99%로 사이가 2.58이죠? 2.58. 얘는 우리가 구할 것 같아요. n. 표준 편차는 4네요. 4. 0.86. 곱하기 해서 나누겠습니다. 2.58 곱하기 4. n은 0.86. n이 되겠죠. 두칸 움직이고 4로 약분하면 20. 약분 안 되네. 2로 약분하면 43. 258 되겠네. 우리가 뭐냐니? 6이다. 6으로 약분되네. 6으로 약분됩니다. 6으로 약분되네요. 그래서 n은 루트 n은 12 이상이다. n은 제곱하니까 143 이상입니다. 143. 이게 5-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